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의 광명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하고 공동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광명신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하고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 사업에 대한 소개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내용 안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참여율 향상 제고를 위해서 오늘 두 개 사업단이 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본부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석 QR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구글 설문조사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 개최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설명회 일정에 대해서 세부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 설명이 이제 진행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Q&A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 핸드폰은 다 음성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동개최 관련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융합대학 김수영 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융합대학의 김수영입니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하고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사업 두 가지가 저희들 수건 사업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1단계 이제 전국에 지금 40개 대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6년 동안 40개를 선정을 쭉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는데도 안 되다가 이제 2단계 8년 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6년 재수하고 7년째 된 아주 수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공모가 돼서 전국적으로 8개 사업단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주관대학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인력 양성 사업이고 그래서 좀 중복된 면도 있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저희 AI융합대학하고 공과대학의 이제 IT나 소프트웨어 하시는 그 학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참여 교수나 학생의 역량에 비해서 이 사업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그 참여 학과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남대학교 전체 구성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갖게 된 이유도 이게 왜 전체 구성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회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하고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사업 모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전문 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하고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전교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3학점 내지 6학점을 무조건 교양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이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려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벽을 허물어라. 누구든 원하면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라 하는 측면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은 없고요. 원하는 학생 또는 원하는 전공, 원하는 학과에서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목하고 싶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두 사업, 큰 사업을 같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이 잘 연계가 된다면 저희 대학 전체적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참여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가장 솔선수범해서 좀 봉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도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 세부 사업 하나하나 설명을 통해서 또 유사한 메시지가 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학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에 대해서 김수영 사업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두 사업이 유사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좀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나요? 이런 1부터 5까지 사업 계획서의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인데요. 다음으로 보시죠.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입니다. 이 혁신 공유대학이 8개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포함해서 8개 신기술 분야 인재를 앞으로 6년 동안 10만 명을 양성하자고 해서 만든 교육부 사업입니다. 관리는 연구재단에서 하는데요.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각 컨소시엄 사업단별로 612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매년 102억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6년인데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6년인데 3+3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 3년은 이제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저희가 주관대학이고 참여대학은 이렇게 6개, 수도권 3개, 지방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인공지능의 전문 인력,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학생이죠. 그리고 AI 플러스 X 융합 인력, 이거는 전교생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걸 포함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6년간 2만 명 양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것을 구성원 국민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대학이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 학과는 50개 학과고요. 교수 수로 220명, 현재 재학생이 2,331명입니다. 이렇게 7개 대학이 구성된 이유는 수도권에 무조건 3개를 포함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수도권 어느 한쪽이 50%를 넘어가면 안 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가 수도권 대학이고요. 저희하고 전주대, 경북대, 그리고 전문대가 반드시 한 군데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영진전문대 이렇게 7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많은데 일단 2020년도에 교육부가 승인해준 인공지능 학과를 첨단학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대학들이 4개가 있습니다. 저희 전남대를 포함해서 전주대, 시립대, 과기대가 다 인공지능 학과가 이번에 2021년도 3월 달에 신입생을 받은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데가 저희 포함해서 3개 있고요.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성균관대가 있고 이런 등의 장점이 있고요.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IT 분야 전문대학입니다. 취업률이 80%가 넘는 IT 분야 최고의 전문대학입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총장 직속의 사업단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 위원회가 5개 있고 행정실을 제외하고 실제 실무부서가 5개 있고요. 6개 사업단이 이렇게 그 밑에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교육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그 공유대학의 컨셉을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형이냐 지역형이냐에 따라서 크게 2개로 나뉘고요. 연계형이냐 연합형이냐 결합형이냐에 따라서 이 공유의 정도가 결합형으로 갈수록 센 건데요.
이렇게 6가지 그 공유대학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것은 기능 연합형 내지는 기능 결합형 공유대학을 만들으라는 사업인데, 저희는 초반 3년 동안에는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다가 후반 3년 동안에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형, 연합형이나 지역 결합형의 공유대학으로 만들려고 제안했습니다. 예, 운영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교과과정인데, 이 교과과정은 크게 공동 운영하는 교과목 18개 하고 대학별로 뭔가 내세울 만한 교과목 20개 해서 38개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운영 교과목은 가운데 있는 표에서와 같이 초급 6개, 중급 6개, 고급 6개 이렇게 해서 18개 과목이 7개 대학이 이 18개 과목은 모두 공동으로 내용도 같고요. 이름도 같고 하는 식으로 커리큘럼에 반영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특화된 교과목들을 2개 내지 3개 정도 개발을 해서 이 특화 교과목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남대 학생이 경북대의 특화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성균관대 학생이 영진전문대의 특화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융합대학의 인공지능 학부에 보면은 인공지능 전공과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는데, 인공지능 전공의 교과과정을 이런 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시는데 초급 과목 6개, 중급 과목 6개, 그다음 고급 과목 6개가 저희 커리큘럼에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비전공자 대상의 AI 플러스 X 융합교육인데요. 저희들이 개발한 초급, 중급, 고급의 교과목들을 뭐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듈화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로 융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는 소규모 학위 제도에서부터 융합전공, 복수전공, 학석사 연계전공 이런 형태로 융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것은 우리 전남대는 아직 채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수도권에 있는 몇 개 사립대학에서는 이미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학점 이상의 교과목 9을 이수를 하면 요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나노 디그리는 6학점, 마이크로 디그리는 12학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 디그리의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1차 연도에 가장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분야가 간호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AI 플러스 간호학 마이크로 디그리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간호학과 학생이 저희들이 개설한 18개 공통 과목 중에 초급에 있는 3개,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데이터 분석 기초, 인공지능의 기초와 활용 이 3개를 듣고 AI 플러스 간호학 개설 과목, 이거는 이제 저희들하고 간호대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 개발하는 융합 교과목이 되겠는데 아직 개발은 안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개의 교과목을 듣고 나면 AI 플러스 간호학이라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성적 증명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AI 플러스 언어학 마이크로 디그리의 경우에는 초급에 있는 과목 2개 하고 기계학습 중급에 있는 과목 하나, 고급에 있는 과목 하나, 주로 이제 언어 처리 위주로 특화해서 언어학과 학생이 이 4개의 과목을 수강을 하면 AI 플러스 언어학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체 구성원들, 예를 들면 여기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도 와 계시고 지역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이 과목 18개 중에 그 해당 학과의 교과목에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떤 형태로 마이크로 디그리를 설계할 건지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그런 선정된 교과목들을 같이 운영하고 하는 형태로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세부 운영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요. 1차년도 중심으로 여기다 적어놨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색깔이 좀 빨갛게 돼 있는 고동색으로 좀 진하게 돼 있는 것들이 다 비전공자 대상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전공자들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양한 비전공자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여기에 수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융합 교과목 개발에서부터 취업 지원,
그다음에 인턴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비전공자 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확산하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박스 쳐진 부분이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예를 들면 교육하고 연구하고 산학협력하고 하는 일들을 사업단 중심으로 하고 난 후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1번부터 7번까지 주변에 있는 관계된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면 교내 확산 대상 학과 이제 융합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내 확산의 경우에 보면 마이크로 디글이나 연계 전공, 융합 전공 이런 형태로 확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이 뭐 주관해서 할 수는 없고 본부의 교무처 중심으로 또 기초교육원 지금 이제 교육혁신본부로 바뀌었는데 이 비전공 학과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2번부터 7번까지 다양한 형태의 확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운영 교과목 18개를 쭉 나열을 한 건데요. 교과 요목도 있고 이 공동운영 교과목은 7개 대학이 같이 개발합니다. 공동 개발하고 또 운영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전 과목 모두 무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5개는 별표 쳐진 5개는 PBL 교과목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최정예 1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 개발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 인공지능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필요한 수학들, 선형대수, 미적분학, 확률통계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수학 1, 인공지능 수학 2 이런 두 과목에다가 이제 필요한 수학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것들을 개발할 때 여러 대학이 분담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공동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무크를 기반으로 온라인 강좌도 하고 오프라인 강좌도 하고 A라는 대학의 교수가 B라는 대학의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교수들이 서로 서큘레이션 하면서 전남대 학생이 6학점은 전남대에서 강의하고 3학점은 경북대에서 교과목 하나를 개설할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교수들도 섞어서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별로 특화 교과목인데요. 저희 전남대 경우에는 IoT 시스템, 로봇 프로그래밍, 에너지 AI 이 3개의 교과목을 특성화 교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타 대학 학생들이나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주로 이제 대학별로 강점 분야나 지역 특화 분야의 교과목들이고 전 과목 이게 20개 전체를 다 또 무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프라는 인프라 확보 방안인데요.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생들도 많아지고 클래스 규모가 커질 거니까 대부분 온라인 대형 강의로 이루어질 거고 실습이나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만들 때 퍼블릭한 클라우드, 아마존이나 NHN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도 활용할 거고 저희 전산원을 중심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렇게 혼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1차 년도에는 이걸 위해서 1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대학에 같이 쓸 수 있는 학사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1차 년도, 2차 년도 2년에 걸쳐서 이제 구축을 할 예정인데 예산은 1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여튼 교수들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7개 대학의 부족한 분야의 교수들을 주로 확보하자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이제 학사 관리 이런 공유가 가능하려면 또 그 각 대학 내에서 학과 간의 장벽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학사 규정이나 제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를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타대학 강의할 때 책임 실수로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럼 교무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다음요. 다음은 학생들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인턴십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인턴십 보내줄 테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들을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공 학생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뭐 취업, 창업, 대학원 진학,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공유 및 관리인데요. 요거는 뭐 같이 주변에 있는 기관, 대학들이나 연구소, 뭐 지자체 이런 데하고의 공유, 그다음에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슬라이드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뭐 성과를 평가하고 그 잘못된 거는 또 고치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장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목표가 성과 지표를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핵심 성과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에 신기술 분야, 저희 같으면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분야 교원 확보 수, 저희들이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전임 교수가 7개 대학을 다 카운트 해보니까 177분인데 연차별로 1차 년도에 14분 더 추가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교과목 개발, 교육과정 개발 뭐 이런 건 다 비전공, 전공 다 합쳐서 굉장히 높은 수치의 성과 지표를 저희들이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자율 성과 지표인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사업을 잘 하겠다 하는 건데요.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가치 공유 지수, 그다음 마이크로나 융합 전공을 확산을 해야 돼서 그것도 성과 지표로 잡았고요. 무쿠 공유 지수나 산업체 기여 지수도 좀 이 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사람들한테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성과 지표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2개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 마이크는 누르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분이 질문하실 때는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계시는 분들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없으실까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교과목을 이제 모든 학과에 이렇게 교양 필수로 이것을 뭐 1년 차부터 100%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전략이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사전에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100% 확대하는 거는 지금 4년 정도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양으로는 지금 컴퓨터 과학적 사고라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교양 과목을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초기 전략은 일단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에서는 이 과목을 좀 필수로 교양 과목으로 좀 들어주실 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과대학 그리고 자연대학 이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이를 필요로 하는 대학부터 좀 점진적으로 지금 늘려나가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풀어나가기 좀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제 또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된 사업인 만큼 아마도 이렇게 좀 학생들이 또 향후에 나가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형태로 학생들에게 좀 좋은 형태로 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한 4년 뒤가 저희의 일단 4년 뒤에 모든 학생들이 100% 이렇게 듣는 이런 모습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저희 전남대학에는 17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낼 때 17개 단과대학의 학장님들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해당 대학에 이 과목을 교양 필수로 도입하겠다고 뭐 학장님이 사인하셨다 그래서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 구성원들이 동의해 준 상태로 신청을 했습니다. 교과목 프로그램 학생들한테 가장 큰 소프트웨어 분야나 인공지능 공통적으로 그래야 할 과목이고 아까 그냥 같은 경우 선택적으로 들어갈 거 그래서 아예 소프트웨어 중대학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교과목 프로그램을 공식 두 사업체 만나서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짜여져 있는 건데 스케줄에 따라서 단계별로 일단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과기정통부 사업이고요. 요거는 교육부 사업이고 성과 지표가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두 사업에서 동시에 운영했다 그러면 두 쪽에 다 성과로 못 써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주 쪽에서는 다른 예산 쓴 것은 우리 성과로 안 친다.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지금 숙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가 거의 중복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데이터 사이언스거나 IoT 인공지능도 베이스가 깔아야 돼. 그런 걸 다 지원 주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네, 거죠. 지금 대학 본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이거는 이제 학부 사업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원 사업이고 그거는 전문 대학원으로 만들려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 대학이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전원, 그다음에 또 저기 문화전문대학원, 경전원, 또 뭐 있죠? 뭐 치전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런 전문 대학 5번째 전문 대학을 만들어 보자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 방금 그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교양 교육을 이런 형태로 다시 설계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데이터 사이언스 꼭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 사업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가 좀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막 갖춰진 이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이런 형태의 유사한 사업들을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생대 이경환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참여학과에서는 그 교과목을 이제 수업 교과 과정에 정식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과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양 과목,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 내에서 교양 과목만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 과목, 뭐 교양하고 다른 우리가 조금 교과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일반 선택이나 또 교양을 해가지고 좀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그런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게 되면 학과의 부담도 좀 줄어들면서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학장님들 보는데 지금 문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 정보학과에서 가르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과목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되려면 학과의 전공 선택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코드 번호가 다르다 보니까 학점이 서로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그런 정보학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프트공학과를 선택 들었을 때
전전과 선택으로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유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이 사업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코드보다 달라버리니까 학생들이 잘 안 해요. 요새는 학생들이 또 복수 전공 잘 안 해요. 왜냐면 빨리 졸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공 일반 선택 안 두고 전공 심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런 것도 그래서 전공 선택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대나 인공 혁신공에 참여하는 학과만이라도 전공 선택을 일반 선택과 같이 코드본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수강생활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교육이나 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융합교육부랑 전공교육부가 이제 앞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융합교육은 융합교육부 내에서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운영위원회 이런 형태로 또 저희가 교무처랑 협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생한테 소프트 교육을 필수화할 때 저희들 전략은 그렇습니다. 컴퓨터 과학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과목을 우리 17개 단과대학을 5개로 그룹핑을 했어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학계열, 예술계열 이런 식으로 5개로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별 과목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적 사고, 예술을 위한 컴퓨터 과학적 사고, 이공계를 위한 컴퓨터 과학적 사고 이런 식으로 5개를 만들었고요.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 5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개가 되죠. 그리고 그 기존에 운영되는 과목 중에 또 코딩하고 관련된 과목 2-3개 있고 그래서 이 12개, 13개 정도를 한 그룹으로 두고 이걸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양 과목군으로 우리가 기초교육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만들면 전교생은 이 12개, 2-3개 중에 하나만 들으면 자동으로 의무 이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딱 정해진 한 과목을 전교생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담되니까 자기한테 가장 맞는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들으면 해결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전략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하고 우리가 마이크로 디그리를 지금 하는데 간호학과 학생들도 의대 학생들처럼 굉장히 수업이 많다 그래요. 졸업학점도 많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막 수업이 꽉 차 있어서 12학점을 어디다 갖다 끼워 넣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학점 부담된다. 그래서 한 6학점이나 9학점으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하면서 3학점은 의무적으로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융합교육 과목은 하나 들어야 되고 그다음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정도 더 들으면 9학점 정도 되니까 그 9학점 정도까지는 한번 수용해 보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9학점도 사실 부담되면 의대나 이런 데는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같으면 한 6학점 정도로 해서 그런 나노 디그리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 바이오 시스템은 어차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하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쪽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교과목 여유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있는 과목 선정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는 꼭 학과 단위여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 디그리를 우리가 정의를 해놓으면요. 이 사업단의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런 디그리를 정의를 하고 그 패스를 따라가는 학생은 무조건 성적 증명서에다가 그 디그리를 이수했다고 표시를 해주도록 저희 교육작업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디그리가 어느 학과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전교생들 중에 누구라도 부전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코스를 다 이수해서 확인이 되면 인정을 해주듯이.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예를 들어 사범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직 이수가 기본 필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학과 중심이 아니고 단과대 차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직 이수 플러스 몇몇 지금 말씀하신 추천 과목이 합쳐지게 될 경우 마이크로 디그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그 사업단에는 성균관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성균관대는 사범대학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범대학 학생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후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식의 마이크로 디그리나 이런 융합 교육을 굉장히 그쪽에서 특화해가지고 할 거고요. 만약에 전남대 사범대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디그리를 만들고 교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성균관대 거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가 좋은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7개 대학은 다 저희들 공유하기로 돼 있어서 성균관대에 있건 경북대에 있건 온라인으로만 개설이 되면 여기서도 못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채팅방을 활용해도 되고요. 그 김원우 선생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그 이재영 교수님 질문한 그 어떤 국대학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그 학기 시작할 때 수강 신청할 때 다 어느 대학에 교과목에서 다 중요한 리스트가 다 알려주나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할 때요. 18개, 초급, 중급, 고급 18개 과목하고 대학별 특화 과목 20개하고 38개가 공유의 대상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 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요건 타 대학 학생들 수강 허용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면 그 마크된 것들이 수강 신청할 때 학생들이 LMS에서 수강 신청할 때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 기초와 실습을 듣고 싶은데 성균관대 것이 열려 있으면 거기 수강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18개 과목 중에 6개 과목은 초급 6개 과목은 그 초급 과목만 들어도 실제 현장에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응용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실무적인 교육을 좀 하려고 기존에 있는 과목들하고 많이 다르게 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개 사업단 발표가 간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향후에라도 저희 쪽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AI 융합 대학원 쪽에 2층에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하고 인공지능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거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사업 설명회 공동 개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